여러분, 연금저축을 매달 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넣고 있는 연금저축 정말 노후 준비를 위해 잘 굴러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는 계좌. 노후 준비라고 하니까 일단 넣어두는 계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추천해서 가입한 상품. 물론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순히 세액공제만 받는 계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어떤 사람은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계좌로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동이체만 되는 계좌로 방치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하면 놓칠 수 있는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둘째, 과세이연이 왜 중요한지. 셋째, 연금저축 안에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넷째, ETF형 연금저축은 어떤 구조인지. 다섯째, 내 나이에 맞게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내 연금저축 계좌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1장,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용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연금저축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하나쯤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됩니다. 처음에는 뿌듯합니다. 그래도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세금 혜택도 받고 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7년, 10년이 지나 계좌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크게 불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매달 넣었는데 왜 이렇게 안 늘었지? 여기서 문제는 납입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좌 안의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입니다. 그 계좌 안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음식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신선한 재료를 넣을 수도 있고 오래된 재료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수료는 어떤지, 변동성은 어느 정도인지, 내 노후 목적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진짜 목적은 노후에 사용할 돈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좌가 10년 뒤, 20년 뒤 내 노후 현금 흐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이 질문까지 가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용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장기 운용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2장, 연금저축의 진짜 핵심은 과세이연과 장기투자. 연금저축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 따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투자 과정에서 생긴 수익을 매번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장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연금은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1년, 2년 넣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계좌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돈이 중간에 새지 않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흔히 복리 효과라고 말합니다. 복리는 쉽게 말해 원금의 수익이 붙고 그 수익까지 다시 투자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커질 가능성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물론 복리가 항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 복리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자산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달 같은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습니다. A씨는 그냥 넣기만 합니다. 계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수익률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모릅니다. B씨는 다릅니다. 본인 계좌 안에 어떤 자산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성장형 자산과 안정형 자산의 비율을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합니다. 처음 12년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계좌를 관리한 사람과 방치한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기 수익률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핵심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구조를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은 단기 매매 계좌가 아닙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장기 계좌입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장기투자, 복리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3장, 연금저축 안에서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좌 안에 담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금리형 상품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채권형 펀드 중심입니다. 어떤 분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 ETF를 활용합니다. 어떤 분은 가입만 해놓고 거의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하기도 합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위험도, 기대수익, 변동성, 장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하나가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리형이 나쁘다, ETF가 무조건 좋다, 주식형이 답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내 상황에 맞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라면 은퇴까지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성장형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세에 가까운 분이라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과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는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간 납입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에 따라 납입 전략을 유연하게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예금이 충분한 사람과 개인연금이 거의 없는 사람도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혼자 떨어져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 전체 노후자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에 중요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보다 내 노후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장, ETF형 연금저축 구조 이해하기. 최근 연금저축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ETF형 연금저축입니다. ETF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ETF는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나스닥 100 ETF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을 담는 구조입니다. 배당형 ETF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물론 이런 ETF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금이 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ETF를 활용하는 이유는 연금저축의 장기 구조와 ETF의 분산 구조가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오래 가져가는 계좌입니다. ETF도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분산 투자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구조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TF형 연금저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ET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처럼 성장성이 높은 자산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라면 성장형 자산과 안정형 자산을 적절히 섞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S&P 500, 나스닥 100 ETF 배당형 ETF, ETF 나스닥 100 ETF 배당형, 채권형 자산,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의 나이, 투자기간, 소득, 성향, 기존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ETF 운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수익률 높은 것만 담으면 되겠지입니다. 연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계좌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팔아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담아도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ETF형 연금저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안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5장 30대, 40대, 50대별 연금저축 접근법. 연금저축은 나이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먼저 30대입니다. 30대는 은퇴까지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금저축을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져가면 장기 성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30대는 장기적인 성장형 자산을 일정 부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기보다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좌 안에 어떤 자산이 들어있는지 처음부터 이해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40대입니다. 40대는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교육비, 주택자금, 생활비 부담도 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용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노후 자산으로 키우는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해둔 연금저축이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형인지 보험형인지 ETF 운용이 가능한지, 수수료는 어떤지, 수익률은 어떤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없는지 봐야 합니다. 40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대입니다. 50대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수익률만 좋기보다 인출 전략과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올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지, 개인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부족한 금액은 어느 계좌에서 채울지 봐야 합니다. 50대 연금저축의 핵심은 키우는 것과 지키는 것의 균형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가면 자산 성장성이 부족할 수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만 가면 은퇴 직전 하락장에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는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연금 수령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장 기존 연금저축 점검 체크리스트. 그럼 지금 내 연금저축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5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 연금저축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연금저축보험인지, 연금저축펀드인지, 연금저축신탁인지 또는 다른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금리형인지, 채권형인지, 주식형인지, ETF인지, 혼합형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장기 계좌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비용을 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넷째, 수익률만 보지 말고 변동성도 보세요. 수익률이 높았던 상품이 항상 앞으로도 높은 결과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인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연금 수령 시점을 생각하세요. 이 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한 번에 찾을 것인지, 매달 연금처럼 받을 것인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무조건 새로 가입하거나 무조건 갈아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연금을 해지하면 세금 문제나 손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좌를 무조건 없애기보다 현재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정 가능한 범위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만 받기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첫째, 연금저축은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장기 계좌입니다. 둘째,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과세이연과 장기투자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계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ETF형 연금저축은 장기 분산 투자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시장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이와 은퇴 시점에 따라 성장 중심, 균형 중심, 현금 흐름 중심으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금저축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냥 자동이체만 되고 있는 계좌인가요?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계좌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좌를 먼저 활용하면 좋을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연금저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ETF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기존 연금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시다면 상담과 리포트 신청을 동시에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빨리 가입하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는 구조를 이해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본 영상에서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달 납입하는 나의 연금 자산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